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에 우리 도시농업은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한 좀 물음을 통해서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활동은 로컬에서, 이런 부분으로 기후농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용어를 이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기후농부라고 하는 건 우리 도시 농부들의 새로운 사기고, 우리 도시 농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과 우리를 칭하는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농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후농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보니까 도시는 지구의 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1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 도시에서 살고 있는 51명이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죠. 80%나 됩니다. 그리고 곡물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만 인간이 먹는 그런 곡물의 양은 50% 미만인 거죠. 이렇게 좀 축약해서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78억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이상 기후에 대응하면서, 대비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의식주 생활을 바꾸는 인간, 호모 클리마투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오늘 살펴볼 도시농업의 한 단계 좀 더 진전된 식품 체계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 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 환경단체 플랜드로 다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해상풍력 발전, 이런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6이라고 했을 때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게 3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도시농업하고 저는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농식품 산업의 전환이라는 그런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다량 소비되고 있는 이 식량 디자인이라는, 저는 이제 이 디자인이라는 말에 좀 많이 생각이 와닿더라고요. 도시에서의 식량 디자인을 순환 경제와 같은 선상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도시농업의 영역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은 이렇게 도시에서의 그 건강에 유익한 식량을 디자인하고 유통하는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이고, 우리 도시농부가 일반 시민하고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 식량 디자인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도시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식량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하드웨어의 회복력을 높이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있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도시농업은 도시열섬이라든가 균형기촌이라든가 이렇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이 들여왔다라고 하면 이제 기후위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농업이라든가 치유농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계속 속속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도시농업으로 확장이 더 돼야 되겠고, 이 회복 탄력성의 세 분야는 생태, 환경적인 차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되겠죠. 공동체가 계속 우리가 도시농업 하면은 공동체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농업의 가치 사슬을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도시의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그 다원적 가치를 인식해서 도시와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농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우리 도시농업의 가치 사실은요, 생산, 소비, 유통, 가공, 폐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농업이 갖는 이러한 이제 다원적인 가치를 그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을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재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농업의 가치 사슬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과정 중심으로 이제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농업의 다원적인 가치라는 그런 과정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는 저탄소 활동 과정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농업은 뭐냐? 그러면 도시농업의 과정은, 도시농업 도시에서의 농사활동 과정은 저탄소 활동이다. 오히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 새로운 시대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도시농업의 용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에서 생산된 이 농산물은 저탄소 농산물. 근데 지금 기술 실용화 재단은 지금 명칭은 바뀌었지만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표시해서 지금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농업은 인증 단계는 아니지만 저탄소 농산물, 저탄소 활동 과정을 통해서 생산한 저탄소 농산물, 이렇게 이제 좀 더 용어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농산물도 저탄소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앞선 이제 발제하실 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중심이라고. 이 도시 농사 활동을 하는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도시농업 공동체 도시농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사의 가치 사슬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결합을 해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 농업을 결합시켜서 확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사회적 농업이에요. 이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의 농업하고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 서비스적인 관점의 사회적 농업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회 서비스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농업은 포괄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도시에서의 사회적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획득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탄소 활동 과정을 통해 생산한 저탄소 농산물 그리고 공동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도시농업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도시농업 공동체가 활동할 때는 하나 더 어떤 탄력성이냐면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농부는 농민과 시민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해서 기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슬로건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하자라고 독려를 해야만 되겠죠. 보통 우리 농업의 가치사슬, 도시농업의 가치사슬 다 보면은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있어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이게 이 5가지 오각형인데 아시죠? 꽃잎은 오각형. 꽃잎은 보통 5개, 오각형. 오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각선을 연결하면 또 오각형, 이 대각선을 연결하면 안에 또 오각형. 꽃잎이 5개인 이유는 꽃잎은 생식 기능을 다 자손을 계속 유지시키고 확산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그 사수를 연계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성할 게 하나 있는데요. 도시농업에 청년들이 있나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청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농업을 재정립할 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요즘에 MZ세대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곡물 수입이 이제 곡물 자급률이 20% 밑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20% 선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2가지 청년하고 이 곡물 자급률의 20% 이하라는 그 부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기후 농부라는 걸 이제 제가 정립을 해봤습니다. 이 곡물 수입이 80%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오칭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푸드 마일리지 말씀하셨잖아요. 탄소 배출의 외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수입 농산물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농산물로 있는 그 수입 농산물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배출해야 될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배출하게 한 외주화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기후농부라고 하는 건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어울려서 농업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도시에서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제가 초기에 이야기 드렸던 뭐 채식 식단을 좀 더 많이 구성을 해서 채식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기후농부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후농부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실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분들은 토양을 바꾸면서 탄소를 흙으로 보내는 농민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시민들은요, 환경을 바꾸고 탄소를 손으로 줄이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와 도시를 살리는 모두가 기후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를 경작하라. 이제 처음에 서울도시농업, 서울을 경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를 경작하는 기후농부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농부가 되는 방법들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옥상 같은 경우에서도 먹거리 텃밭을 가꾼다던가, 여기 이제 먹거리 텃밭 가꿀 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그 농업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흡수가 많은 그런 식물들을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학교 텃밭 같은 데에서도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식물을 심어야지 탄소 흡수량이 많은지 그걸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커피 찌꺼기 퇴비화라든가, 그리고 턴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농업에서 뭐 논에 물을 계속 대고 있으면 이거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을 빼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건 생물 다양성 관점이에요. 도시에서의 턴논은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습지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서 텃밭, 턴논 이렇게 좀 같이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후농부가 되어야 하나의 활동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토종 종자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보면은 탄소 직불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탄소 직불제를 지급하겠다. 그거를 좀 우리 도시에서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농부가 일반 종자가 아니라 도시농부들은 되도록이면 토종종자 위주로 종다양성,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토종종자 위주로 이렇게 경관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경작하고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좀 탄소 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는 유통에 대해서 도시농업에서의 유통, 이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갈수록 느껴지는 게 우리 도시농부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5가지 영역, 그 중에서 유통, 탄소 배출을 또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유통이잖아요. 푸드마일. 그러니까 유통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도시농부, 기후농부는 알고 그걸 주변에다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년의 역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 20% 이하, 식량 작업률 40% 이하인데 풍년이면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공정한 가격, 적정한 가격, 정말 이런 부분으로 공정하게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가치가 산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먹거리 시스템에서의 어떤 유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기후농부에 나아갈 방향성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우리 먹거리 체계 분야별 과제예요.
그 6가지 과제가 있는데 다른 과제들은 이제 골고루 과제가 있어요. 근데 생산하고 폐기 부분은 과제가 딱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 생산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공동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하는 CSA를 이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 지원 농업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 뭐 스위스는 CAP, 뭐 다양한, 프랑스는 아마스라고 다양한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지원 농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농부가, 기후농부가 돼서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자. 농식품 직거래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보자. 확장해서. 늘 이제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동안 쭉 해오고 중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농식품 직거래 코디네이터도 좀 우리가 이제 활동 영역으로 넓힌 후에 이 탄소 마일리지를 좀 줄여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 도시농부 중에서 CPTPP라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이제 다 우리 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가입하기까지는 1, 2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게 다 개방이 되면은 수입농산물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에 대한 환경도 우리 도시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N 그 농민권리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보시면은 우리 기후농부하고 기후농부 활동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하고 농민이 함께 연대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지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사과가 불티나게 팔리는 건 정말 그 사과가 맛있고 가치가 있고 유기농이고 이런 거보다도요.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 마을의 풍경을 지키고 그 농부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 사과를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 이런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산 물에 대한 그런 가치도 제대로 안 매겨져 있긴 하지만 제대로 그 생산된 가치에 대한 적정 가격, 공정 가격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후농부 DNA, 기후농부에 이제 DNA를 제가 덧붙였습니다. 기후농부 DNA 할 때 D는 데이터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하라고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런 이제 통계하고 데이터로 장착을 해서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이제 도시농업에 같이 사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토지 공동체 이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 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하고도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다양한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연대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뭐 녹색사회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요, 이 도시에서의 먹거리,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농업 분야를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연대하시려고 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되도록이면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농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애그리컬처. 결국에는 이제 문화라고 봐요. 그 호모콜리투마스 시대에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농부가 돼서 이 DNA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업의 ESG처럼 우리 개인하고 공동체의 ESG 활동이다라는 걸 그냥 공고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당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탄소 직불제 얘기한 것처럼 탄소 코인이 됐건 탄소 화폐가 됐건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공동체 단위로 이걸 이제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기후농부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기후농부가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